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부제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암의 사건은 조금 떨어지는 얘기 같은 에,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제가 또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들을 많이 모았어요. 같이 제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암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서구 사상의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저도 뭐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사람 아니지만 그냥 들리는 풍월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사상의 흐름이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가를 관철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크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눠지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들은 풍월로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헬레니즘이란 그리스, 로마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상이죠.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상이죠. 어, 역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 기초에 의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정리한 그런 사상이 크게 두 가지가 흐름이 있습니다. 두 내용이 대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찾아보면 주제는 똑같아요. 결국 양쪽 사상 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역시 모든 세상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라는 문제를 귀결이 되게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형성된 만들어진 헬레니즘에 대한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갈까요? 먼저 가장 큰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지금 시대야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존중하고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횡행했었고 이 노예제도로 인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부려먹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죄송합니다. 장애인들조차도 이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 히틀러가 게르만족이 우월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기 독일 국민들 중에서도 병약한 자는 제거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질병 있는 자나 병 있는 사람이나 몸이 약한 사람은 제거하는 자기 민족인데도 그리고 또 자기 민족만 새로이 게르만족을 형성하는 인간 공장까지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 것들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었죠.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철학이 만들어진 건 대단히 괄목할 만한 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가 헬레니즘의 두 번째는 숙고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생각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과도 통하게 되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사회 환경이 열악했겠죠. 당연히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고 탈출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적응하기가 좋았대요. 네안데르탈인은 체격도 크고 튼튼하고 강하고 힘이 있었대요. 그런 걸로 와서는 사냥을 하기에는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유리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은 결국은 멸종을 했고 약해 빠진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자체에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사냥을 잘하는 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각할 줄 아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지배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현 시대에도 실제로는 아니지만 현 시대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생각을 할 줄 아는 호모 사피엔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선자는 누가가 됐냐?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승자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반짝이는 걸 좋아해요. 지위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게 다 반짝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라.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되게 미개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0년 전 사람들도 생각을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생각을 할 줄 알았지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생각 없이 사는 네안데르탈인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생각을 할 줄 아는 자가 승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공을 하면 되지.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성공이라는 건 아주 작은 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꼴찌가 되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냐? 모든 사람이 장관 되겠냐? 모든 사람이 박사 되겠냐? 모든 사람이 거지 되겠냐? 아니다. 다 사람은 각자 위치에 맞게 태어났다. 김기범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냥 웬만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운명이고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의 행복을 따박따박 찾아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제가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암의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죠. 그리고 나는 성공을 해야만 되는구나. 나뿐만 아니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정리가 됐고 그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학생의 신분은 뭘까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이죠.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몰라서요.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든지 못해요.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것.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가장 중요한 거, 특히 학생인 자녀에게 해줄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부자 되라가 아니고 생각을 할 줄 알고 지식을 습득하는 원리를 익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에게 목표를 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그래서 어떤 대학 가고 싶어, 아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저희는 네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네 명이 같이 우리 딸이 원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겨울이었죠. 땅 꽝꽝 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배지밀 병으로 만들어진 배지밀 2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잘 마셨죠. 그리고 그 안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도화지 한 장을 샀어요. 그 도화지에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얘기, 성공하고 싶은 얘기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학교 와서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 썼습니다. 또 저도
격려하는 문자 글자를 남겼고 우리 와이프도 우리 준호 아들도 격려 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정확하게 반을 딱 찢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배지밀 병에 각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 딸이 원하는 교정의 화단에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드디어 입시가 치러졌고 우리 딸이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렴풋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땅에 묻었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그것을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리고 모종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묻었던 2년 전, 3년 전에 묻어놨던 그게 나오더라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 뭐냐면 이유를 알아야 목적이 있어야 그 일을 충실히 해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해. 불행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구는 행복하게 살고 누구는 불행하게 살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이유라고 말.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 거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것만큼 행복해진대요.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정말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셨나요? 행복은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이루고 성취해야만 행복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결심 안 해요. 그냥 삽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만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왔지? 불평만 합니다. 행복은 결심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봉사를 하죠. 희생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왜 사랑을 해야 돼? 내가 손해보면서, 피해를 보면서. 왜 봉사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희생을 하고 봉사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된대. 왜 우리 아들 고생을 해야 되니? 가만히 보면 그 아들이 편안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고생을 했거든요. 그건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내 아들이 군에서 고생하고 힘드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왜 누구는 사랑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희생을 할 줄 아는데 누구는 못할까요? 역시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내려봅니다. 사람이 공존하는 이유는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존의 비밀은 함께라는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인류가 생존했다라고 저는 봐요.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낀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할 줄 몰라요. 자기 이기심만 채워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성공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왜일까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성공은 거리가 먼 인생을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한 번 명제를 드립니다. 성공하는데 내가 왜 꼭 성공을 해야 되지? 내가 꼭 나는 이렇게 아기다툼으로 빠등빠등 살고 싶지 않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나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아. 그냥 편안하게 하루 세끼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럼 되지 왜 성공을 해야 돼? 난 그렇게 아득바득 살고 싶지 않아.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죠. 3차원의 세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세계예요. 시간의 변화를 일어납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해야만 안 된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늙어갑니다. 낡아가요. 쇠퇴해집니다. 이게 3차원의 세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걸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달라지는 걸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갈 수는 없죠. 우린 현재 살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는 지금과는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달라지고
김기범의 미래도 달라지고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 변화하는 겁니다. 반드시 변해요. 지금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미래는 크게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 긍정적인 변화죠.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이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죠.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꼭 그것만이 모두일까요? 아니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빠지는 건 많죠. 이건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저의 미래 변화입니다. 근데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길 바라요? 당연히 더 좋아지길 바라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공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은 게 3차원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하고 싶은데 더 좋아지고 싶은데 이 성공은 인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공은 자연적인 게 아니다. 인위적인 것이다. 인공적인 것이다. 근데 그 인위적인 주체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미래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그 주체자가 누구가 되냐? 나라는 거.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더 나빠지는 부정적인 변화는 뭡니까? 우리는 실패라고 하죠. 그런데 실패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가온다. 저절로 다가와. 그래서 실패는 저절로 다가오는 게 이 지구상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상에 산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중력의 지배를 받아. 중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중력을 벗어난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산다면 실패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니까. 저절로 실패하니까. 근데 이 실패는 나 때문이 아니고 남 때문에 만들어지죠. 외부적인 요건에. 그래서 내가 왜 꼭 성공해야 되냐?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니까. 누가? 내가. 라는 얘기가로 귀결되겠네요. 그래서 성공의 출발점에 서서 제일 먼저 확인할 점은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누가 성공을 해야 되죠? 나. 내가.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성공의 출발점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동물답지 않다는 말이죠. 동물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리얼하게 동물답다는 게 뭐냐? 사람답다는 게 뭐냐?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동물은 특징 중에 하나가 꿈을 꿀 줄 몰라요. 꿈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는 게 꿈이에요.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꿈이죠. 근데 동물은 꿈을 꿀 줄 몰라. 사람은 꿈을 꾸잖아. 동물은 자살할 줄 몰라요. 아무리 학대를 받고 힘들게 살아도 나 죽을래. 자살하는 동물 없어요. 왜냐면 동물들은 자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40여 명이 자살을 한대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하나죠. 동물은 신앙을 가질 줄 모릅니다. 동물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리고 동물은 음악을 몰라요. 음악을 만들지 못합니다. 동물은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전에 제가 오스트리아에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거기에 뭐 저는 그쪽을 잘 모르니까 키스라는 명화가 벽에 오스트리아 궁전에 붙어 있었어요. 이제 어쨌든 묘한 포즈로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키스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나는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렸나? 이렇게 삐딱하게 그렸나? 라고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그림을 보면서 울어요. 감동해서 울어요. 자기가 그림으로만 보던
책으로만 보던 저 병원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 감동을 하더라고요.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에 갔어요. 거기에 나비 부인이라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그 공연을 했죠. 쌍두마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가서 그곳에서 공연을 봤어요. 귀족들이 왕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관람했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이제 한국말로 오페라 하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죠. 대충 의미는 아니까. 그래서 저런 공연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나비 부인을 왜 좀 더 예쁜 사람으로 대우지 저게 뚱뚱한 사람을 대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봤습니다. 바보 같은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은 그 공연을 들으면서 참석하면서 울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음악을 즐기며 이게 하느냐? 이 사람다운 거죠. 동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동물인지를 몰라. 자기가 짐승인지를 몰라. 동물들에게 거울을 비춰줬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몇 개의 동물 말고는 모든 동물들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공격 대상으로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거울을 보면 뭐 하죠? 화장을 해요. 거울에 비친 게 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인지하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인 줄 알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김기범이고 여러분 강의를 듣는 분이 여러분 자신인 걸 알아요. 그게 사람인 거죠. 저희가 처갓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놈은 지가 강아지인 줄 모르는 것 같아. 사람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길 바랍니다. 똑같아지는 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개를 보면 놀래요. 사람은 자신을 인지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지? 어떻게 태어났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야? 늘 이런 생각과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 돼지는 난 누구지? 난 돼지가 묻지 않아. 이게 사람이라는 거. 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먼저 나는 강의를 듣는 여러분입니다. 나는 일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제 입장에서 볼 땐 제가 가장 귀한 존재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안 계시다면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이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내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내 아들이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뛰어 들어가죠. 왜? 내 아들이니까. 근데 남의 아들이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나? 물이 너무 차지 않나? 나까지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아? 고민해 봅니다. 이상하죠?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주가 뭐라고요? 나라는 거. 내 아들이냐? 내 아들이 남의 아들이냐?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냐? 남의 아들. 여러분 중에 자기 아들, 자기 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남의 아들, 남의 딸은 내 아들만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중요하죠? 나라는 거예요.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나. 그래서 내가 없으면 내 아들도 없는 거예요. 무의미하죠. 내가 없으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아들도 딸도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뭐라고요? 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한때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그렇죠? 그 뭡니까? 태양계 중심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천 해까지 돌고 있다. 그럼 우리는 태양계 중심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양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태양계 역시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죠. 한국의 중심은 나예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서울이 돌고 있어. 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아시아가 돌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은하계가 돌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아메리카 학은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삶은 매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개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사자에 대한 얘기도 자주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돼 있어요. 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비천한 존재. 사자는 왕 중의 왕입니다. 왕들은 사자를 뽐따죠. 사자 가죽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도 죽어있는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는 뭐죠? 살아있는 건 생명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디세이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저승을 통치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킬레스라는 이 여행을 한 사람이 아킬레스를 찾아갔어. 아, 아킬레스. 당신 대단히 위대합니다. 당신은 살아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영웅이었었는데 죽어서도 저승을 통치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아킬레스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했냐면 형제요. 죽음을 미화하지 마라. 내가 비록 지금 저승의 통치자이긴 하지만 만약에 살아서 거지로 살라고 하면 난 그걸 선택하겠다. 저승의 통치자가 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지가 저승의 통치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삶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나는 단 하나라는 거죠.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유일한 존재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내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최후의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희소 가치만 보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다 적어도 60억 분의 1의 확률 속에서 태어났어. 적어도 60억 중에 1등을 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했었던 존재. 저희 딸 대학 입시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시험 치는 장소에 이제 같이 갔어. 빌딩, 학교 빌딩 2개 빌딩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나고 몰려 나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몰려 나왔다. 그런데 그 빌딩 2개의 빌딩에서 합격자 2명을 찾다. 그때 절망을 했어. 이 수많은 애들 중에 합격자 2명을 찾는데 거기에 내 딸이 들어갈까?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 감사하게도 우리 딸이 합격을 해서 감사한 일이었죠. 어쨌든 그것도 엄청난데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60억 분의 1의 가능성 속에서 태어났어. 60억 분의. 60억이 뭡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예요. 마치 지구의 멸망이 다가왔는데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내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내가 대충 살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내가 잘났든 못났든 뛰어나든 뛰어나지 못하든 싫든 좋든 나로부터 인류 문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싫든 좋든 내가 아담과 하와가 돼야 되는 그런 확률 속에 생명을 부여받은 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50억 년이라고 얘기해요. 50억 년. 가르면 안 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10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2초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역사가 24시간이나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2분도 아니고 2초네요. 근데 100만 년도 우리 인간에겐 긴 시간이죠. 왜냐면 여러분과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0년이 전부. 100년이 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100년이 100만 년과 맞먹는 시간이고 이 100년이 50억 년과 맞먹는 시간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100년이 다 남았나요? 어떤 분은 이 중에 이미 반은 없었어요. 어떤 분은 이게 3분의 1이 없었어요. 남은 게 전부라는 거다. 그럼 그 남아있는 내 인생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듣죠. 인생의 초는 다 들어가고 있어.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마주 앉아서 이런 강의를 듣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내 생명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예행 연습이 아니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지금 예행 연습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이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 인생에는 연습 게임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권투, 복싱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오픈 게임이라고 해서 연습 게임, 뭐 3분씩 게임하는 게 있었어요. 연습 게임이야. 그런데 인생에는 연습 게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오늘 이 순간도 혹시 이 강의 끝난 뒤에 잠을 주무시더라도 그 순간도 실전이다. 간혹 그럽니다. 인생은 괴로운 거다. 괴로운 인생이다. 불교인가요? 어디인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비교하는데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막 쫓아오더래요. 막 도망갔죠.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서 곰이 쫓아오더래요. 아, 뒤에 있는 호랑이, 앞에는 곰.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마침 우물이 하나 있대요. 우물에 기둥을 붙잡고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피했다 싶은데 밑에서 구렁이가 올라오더래요. 뒤에서는 호랑이, 앞에서는 곰, 아래서는 구렁이. 난 매달리고. 근데 그 나그네 머리 위에 벌집이 있었는데 벌꿀이 한 방울에 똑 떨어져서 그 사람 입으로 똑 들어가대요. 살짝 잠깐 달콤한 맛을 느꼈어요. 이거를 인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꼭 배운 게 인생일까요?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는 즉 100년 뒤에는 그런 괴로움조차 못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느끼고 싶어도 괴로움조차 못 느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태어나고 싶으세요? 태어나기 싫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음 인생 태어나기 싫어. 그럼 괴로운 거지 인생. 아니 다음번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람은 단지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 아닙니다. 침팬지보다 더 발전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물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꿈을 꾸는 거, 예술을 하는 거, 자기를 인지하는 거. 동물들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로 갇혀요. 사람은 그 자체로 갇혀요. 왜냐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꿈을 꾸는 거,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 사람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유의지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자유의지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특별 요소죠. 그런데 간혹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말은 짐승답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러 온 것도 자유의지고 들으러 오지 않은 것도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의 결과를 본인이 감당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 막 조물조물 만들었어. 근데 마지막으로 사람만은 우리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어. 우리의 형상. 신의 형상.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미완성의 신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기심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느냐?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들도 사랑하지 못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희생이라고 할 때 나를 버리고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희생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희생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모르는 사람은 희생할 줄도 몰라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옆길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길 드는 사람들은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체중을 늘려요. 내 체중이 늘어야 무거운 옆길을 들 수가 있어요. 내 체중이 작으면 무거운 옆길을 못 들어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짓을 해야 돼.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혹시 자녀가 있나요? 내 아들이 있습니까? 내 딸이 있나요? 아니면 내 부모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딸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딸이 대충대충 살고 있어. 학교도 안 가고 술이나 마시고 깽판이나 치고 뭐 물건 훔치기나 하고 그런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니까 그냥 놔둬야 되나요? 아니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죠. 왜? 사랑하니까. 옛날에 조용남 가수 아시죠? 조용남이 TV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더래요. 그래서 혼쭐 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렇게 후회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는 하고 싶은 걸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후회했대요. 이런 바보 같은 얘기 어디 있어요? 고등학생인 자녀는 아직 코치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한 짓들은 막아야 되죠. 못하게 해야 되죠.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내 맘대로 하면서 우리 아들이 내 맘대로 하는 걸 말렸다? 그래도 미안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방치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뉴스에서 봅니다. 계부, 계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거, 방치하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있다면 방치하지 않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대충 사는 나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대충 살면 안 되고 멋진 삶을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요. 왜? 한 번 본 일인 걸. 그래서 반드시 멋진 성공자가 돼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실패자로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공자는 누구냐? 성공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해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나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게 성공자예요. 그러면 실패자는 뭘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죠. 방치하는 자죠. 내버려 두는 거죠. 지멋대로 이렇게 놔두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나요? 김기범은 김기범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신이 저에게 특별한 인생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암해답 시작을 하기 전에 나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 모습은 셀러리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아멘을 만났죠. 아멘 빚을 받죠. 알았어요. 아
이 아메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라는 신의 뜻이 있구나. 저는 저를 사랑했어요. 제 성격상 저하고 아미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골방에 파묻혀서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게 제 적성에 맞아요. 근데 내 적성에 맞는 골방에 저 밖에서 실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 적성에는 맞지만 내 인생 보장을 못 해주더라고. 아미에서 내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전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자신도 없었어요. 강한 게 더더욱 못했어요. 그런데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아미는 내 인생을 보장해 주더라고. 그럼 나를 어디로 안낼까? 내 인생 보장해 주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끔 보면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해야 할 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엊그제 우리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하고 싶은 일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우선시하는 게 어른이다. 어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에 우선하는 게 어른이 돼간다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나를 멋진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가끔 들어봐요. 전 용기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용기가 없다는 건가요?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단정 짓습니다. 아미사가 용기가 없다. 난 자신이 없다. 자신을 사랑하지를 모르는 사람. 나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우리에게 줄 혜택과 보상이 얼마나 큰데 그걸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 좋습니까? 조금 좋아요?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만한 일 있잖아.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아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용기가 없어? 자신 없어? 사랑할지는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단정 짓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를 그대로 인정해야 돼. 나는 누구냐? 나를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은 재능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음악 시간이었어요. 각자 악기 하나를 하래요. 피리를 불래요. 저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 하나는 피리를 처음 딱 쳤더니 간단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습을 해도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안 되는데 이 친구는 피리를 처음 잡자마자 간단한 노래를 불러요. 물어봤습니다. 너 피리 배운 적 있니? 없대요. 처음 잡아봤대요.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피를 보니? 몰라 그냥 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재능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좌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좀 음, 빨리 그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뭐 그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임기 보면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내 자신이 자신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든 싫든 잘났든 못했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꿔나가요. 저게 두려운 게 있었어요. 스피치 하는 거. 둥글레 미팅에서 스피치 하는 거, 앞에 나서 스피치 하는 거, 강의에 더더욱 겁이 나고. 알았습니다. 나한테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대로 인정했어. 체념한 게 아니고 인정했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돼? 나를 훈련시켜야 돼. 내가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강의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어버버리는 나를 알았어. 이제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전철 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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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지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치료할 때 보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면 인지시키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면 인지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 거 인정하지 않으면, 마약 중독인 거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대. 치료를 못 한대요. 치료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은 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자, 그런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갈 노력을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능력, 영장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에 무엇을 덧입힐까? 이건 내 노력인 거죠. 뭘 알아야 덧입히죠. 내가 알코 중독이 아닌데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돼? 답이 안 나. 나는 습식을 잘 못해.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그걸 이기는 훈련해 나가.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누굴까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바꾸고 싶죠? 멋지게 살고 싶죠? 더 멋있게 살고 싶죠? 근데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을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아니면 지금부터 더 멋지게 살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살지 홍이 큰 자로 살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을지 평생 부자로 살지도 내가 정한 평생 실패자로 살다 죽을지 평생 성공자로 살다 죽을지도 역시 내가 나는 누구냐고요? 이런 걸 결단할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스폰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파트너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후에마이 나는 누구냐고요? 결단을 하는 나라는 결단할 줄 아는 나, 살아갈 줄 아는 나. 그래서 결단도 내가 하고 성공도 내가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된 이유가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누가 결단한다고요? 내가. 성공을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두 번 산다는 보장 없어요. 그런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한번 미쳐보는 거거든요. 미쳐보는 거. 그게 공부든 일이든 신앙이든 예술이든 비즈니스든 한번 미쳐보는 거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여지껏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딘가에 미쳐본 적 있나요? 날 열정적으로 만들어 본 게 있나? 없다면 그 모습으로 그냥 신 앞에 갈 겁니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너 어째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다 왔느냐? 라는 훈계를 받을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폭탄이 터지죠. 그리고 어떤 병사가 그 포탄을 맞고 윽 하고 쓰러져요. 전쟁 영화는 2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그 병사는 딱 3초 나왔다가 사라지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엑스트라로 살다가 가는 건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엑스트라야. 누군가의 후광을 빛내게 해주는 그런 엑스트라 불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번쯤 무언가에 미쳐봐서 주인공이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죽을 거예요. 여러분 묘비에 무슨 말이 쓰여질 것 같아요? 또 무슨 말이 쓰여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따르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이 있대요. 버나드 쇼 묘비명인데 실제로 버나드 쇼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묘비에 이런 글을 쓴 이유가 정말 자기 자신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쓴 건지 자기 묘비에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라고
이 말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라고 써있대요. 여러분 제가 죽었을 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라는 말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어.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룹이 Thinking Big 그룹이에요. 큰 생각을 하는 그룹이라는 뜻이죠. 큰 생각을 하는 그룹. 생각을 하지 않은 그룹이란 거예요. 우리 그룹은 Thinking Big 그룹이라는 이름 안에 빅 드림, 빅 비즈니스, 빅 석세스를 추구합니다. 큰 생각으로 큰 꿈을 꾸고 큰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자라는 여러분이 Thinking Big 그룹원답게 큰 생각을 하시면서 큰 꿈을 꾸시고 큰 사업을 해서 큰 성공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거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